안녕하세요. 2025년 6월 9일자 주요 소식들 당신께 핵심만 전해드립니다. 경제부터 기술, 사회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네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이 소식들 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와 산업의 주요 흐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주목해야 할 정보 위주로 간결하게 가보죠. 첫 소식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배터리 특허 처리 속도군요. 한국은 2년, 근데 중국 CATL은 39일이라니 이 차이가 상당하네요. 심사 관수가 그렇게 차이 나나요? 네, 14배 차이라고 하죠. 이게 심사가 늦어지면 기술 개발해놓고 사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손실도 거의 5조 원 가까이 된다는 추산이고요. 결국 심사 인력 부족, 이게 핵심 원인으로 보입니다. 기술 경쟁력하고 바로 연결되는군요. 다음은 네이버 소식이네요.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를 완전 AI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군요. 네, 실리콘밸리에서요. AI를 인터넷이나 모바일급의 큰 변화다 이렇게 본 거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과거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같아요. 특히 그 LLM 같은 기본 기술 준비를 강조한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AI 경쟁 정말 치열하네요. 자, 그럼 금융시장 쪽으로 가볼까요? 은행들 예금 금리는 내리는데 대출 금리는 또 올리고 있다고요? 3%대 예금이 사라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에 그 DSR 3단계 강화, 이거 앞두고 은행들이 미리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간 영향입니다. 근데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만 오르니까 이제 서민들 부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LG전자는 또 새로운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열관리 솔루션, 이걸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고요? 네, TF를 신설했죠. 데이터 센터는 사실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LG전자가 원래 잘하는 냉난방 공조, 이 HVAC 기술을 B2B, 특히 이제 막 커지는 데이터 센터 시장 쪽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K 콘텐츠 소식인데요. 넷플릭스 아트 총괄이 한국 콘텐츠 강점으로 스토리텔링을 꼽았다고요? 네, 그렇죠.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발굴한 사람의 평가라서 더 좀 주목할 만한데요. 시혜적인 메시지를 세련되게 잘 녹여낸다, 이런 평가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K-스토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스토리가 중요하죠. 제약바이오족도 볼까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희귀 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가 유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네, 벌써 유럽 10개국에 진출해서 한 600명 정도 환자에게 투여됐다고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약보다 한 30% 저렴하고 또 소아 투여도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꽤 빠르게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이 크군요. 주식시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은행주랑 증권주 희비가 엇갈린다고요.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증시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는 오르고요. 반면에 은행주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던가 또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거죠. 정부 정책 방향이나 실적 기대감 차이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정책 영향이 크군요. 이번은 신성통상 소식입니다. 팝10 운영사인데 상장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고요? 이번엔 공개 매수 가격을 확 올렸네요. 78%나요? 작년에 한 번 시도했다가 가격이 너무 낮다고 실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격을 대폭 올린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싶고 소액주주들은 또 제값을 받고 싶고 그 사이에서 좀 절충점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네요. 글로벌 IT 쪽으로 가면 애플은 좀 조용하네요. 엔비디아랑 MS는 막 시총 1위 경쟁하는데 애플은 AI 기대감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 중심 매출 구조가 좀 한계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고요. AI 전략 발표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AI 시대 애플의 다음 카드가 궁금해지네요. 금이랑 비트코인 가격은 또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금값은 오르고 비트코인은 좀 내리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고 나서 이제 금이랑 좀 더 직접적인 경쟁 자산 성격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 같은 거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강남 상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거래량도 늘고 신고가도 나온다고요? 이 규제 효과가 약해진 건가요? 글쎄요, 규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계속 이런 과열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또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시장이 참 예측하기 어렵네요. 지역 간 격차도 더 벌어진다면서요? 서울이랑 부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 차이가 10년 만에 3.5배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10년 전에는 2.1배였는데 말이죠.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차이가 그대로 부동산 가격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취업 시장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간 자격증이 너무 많다. 5만 8천 개가 넘는다는데 이게 좀 문제라고요? 네, 취준생들 노리는 거죠. 따기는 쉬울지 몰라도 공식력이나 실제 직무랑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제 채용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죠. 취준생들 입장에선 혼란스럽겠어요. 입시 쪽은 N수생 강세가 여전하다고요? 작년 수능 1등급 비율이 재학생보다 훨씬 높았다고요? 네, 국영수 모두 N수생 비율이 재학생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거랑 맞물리면서 N수생 강세가 좀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교육 정책 전반에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 문제도 참 어렵네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YC캠이라는 회사가 EUV 공정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고요? SK 하이닉스에 공급한다면서요? 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EUV가 그냥 극자외선 공정 소재는 그동안 일본 같은 해외 기업들이 거의 독점했었거든요. 이걸 국산화했다는 건 기술 자립도 높이고 공급망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술이군요. 그리고 카카오톡 글로벌 SNS 순위 13위에 올랐다고요? 일본에서는 한국판 슈퍼앱으로 불린다네요. 네, 단순 메신저가 아니라 쇼핑, 금융, 예약까지 다 되는 플랫폼으로서의 힘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셈이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국내 제조업의 AI 활용은 아직 좀 부진하다고요? 80% 이상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쓴다고요? 네, 83.5%나 된다고 하죠. 이게 인프라 문제도 있고 전문 인력이나 자금 부족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 도입, 이거 좀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AI 활용, 이게 참 중요할 텐데요. 가전업계는 또 다른 목걸이를 찾고 있군요. 모듈러 주택 시장에 주목한다고요? 삼성, LG 모두요. 네, 모듈러 건축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니까 공사 기간도 짧고 장점이 많거든요. 이 성장하는 시장의 가전제품이랑 솔루션을 같이 묶어서 B2B로 공급하려는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네요. 통신 쪽에서는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요? 데이터 무제한 관련해서요? 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알뜰폰에서도 데이터를 다 써도 느린 속도로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그 QoS? 이걸 의무화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소비자들한텐 좋은데 이제 이통사랑 망 도매대가 협상은 좀 필요하겠죠.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면 좋겠네요. 근데 보험사들은 좀 어렵나 봐요.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고요? 기본 자본이 마이너스인 것도 있다고요? 네, 일부 보험사들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 도입이랑 고금리 때문에 자본 확충 부담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걸 또 채권 발행으로 메우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자본의 질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독 당국이 좀 더 관리를 강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관련해서 롤프레스 공정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데 삼성 SDI가 선택한 이 롤프레스 방식이 앞으로 생산 표준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숨가쁘게 살펴왔네요. 기술 변화부터 경제 구조, 사회 현상까지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쵸. 오늘 본 소식들이 다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서로 다 연결돼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수많은 변화들 중에서 앞으로 당신의 삶이나 혹은 당신의 관심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흐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지 한번 찬찬히 곱씹어